꿈이 너무 많은 당신을 위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넌 결국 뭐가 되고 싶니? 라는 질문에 여전히 망설이고 있는 당신에게 필요한 포텐의 기름 붓기 프로젝트. 오늘 정리해 드릴 책은요, 에밀리 와프닉의 책, 모든 것이 되는 법입니다. 저자 에밀리 와프닉은요, 커리어 코치이자 강연가, 블로거, 그리고 뮤지션이자 디자이너, 법학도와 영화인의 길을 지그재그로 걸어온 다능인입니다. 그녀는 다능인을 위한 커뮤니티 퍼티라이크닷컴의 창립자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수많은 관심사와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잠재력을 통합하고 역동적이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돕고 있죠. 이 에밀리 와프닉의 강연이 테드에 있습니다. 이 영상의 설명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요, 이 강의 영상도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업과 진로에 관한 전통적인 조언을 뒤집고 다양한 호기심과 열정을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녀의 현실적인 방법들과 여러 통찰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책은요, 서문 어쩌면 다능인일 당신에게, 그리고 파트 1 모든 것 이쪽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파트 2 어떻게 일하면 좋을까? 파트 3 우리를 가로막는 걸림돌, 그리고 이를 뛰어넘는 기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문 어쩌면 다능인일 당신에게. 이 책은요, 하나의 집중 대상을 선택하고 나머지 다른 관심사를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원치 않는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것을 배우고 창조하며 여러 정체성 사이를 오고 가는 데서 기쁨을 찾는 별난 사람들을 위한 책이기도 하죠. 당신은요, 한 가지 일만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트 1 모든 것 이쪽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저자는 느꼈습니다. 확실히 또래들은 저자처럼 모든 걸 다 알려고 하기보다는요, 어떤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죠. 반면에 저자의 길은요, 음악이며 미술 혹은 웹디자인과 영화 제작, 법학 등으로 지그재그를 그리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남들이 보기에는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를 넘나들어야만 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제 구실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요, 저자는 본질적으로 무언가를 완수하거나 끝낼 수 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죠. 저자는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다능인을 뜻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주요 직업군을 선언하고요, 우리 장점을 살려서 자신에게 꼭 맞는 일을 찾으라고 재촉하지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나로서 사는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해하려 애씁니다. 이런 혼란은요, 청소년기에만 겪는 것이 아니라 대개 일생에 걸쳐서 지속됩니다. 반드시 하나의 정체성을 결정해야만 한다는 메시지는요, 다양한 맥락을 통해서도 강화되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많은 서적, 지도 교사들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업 중에서 하나의 완벽한 직업을 찾아낼 수 있게 도와주는 각종 테스트를 제공했죠. 그냥 하나의 직업을 선택하는 게 사회에서는 정답이었던 거예요. 대학에서는요, 우리에게 전공을 선택하라고 요구합니다. 고용주들은 종종 지원자들이 전공이 아닌 분야의 기술을 가진 경우에는 집중력이 부족하거나 해당 분야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여기면서요, 정체성을 설명하라고 요구하죠. 단 하나의 진정한 천직. 만약 당신이 이런 삶의 방식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이 여러 분야에 호기심이 많으며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도 많다고 가정해보죠. 만약 한 가지 직업에 정착할 수 없거나 그럴 의지가 없다면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의 진정한 천직을 찾지 못해서 삶의 목적이 없다고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러 분야를 옮겨다니면서요,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활발히 습득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시도하는 경향을 갖게 된 데에는 아주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은 다능인, 즉 멀티 포텐셜 라이트인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관심사와 창의적 활동 분야가 많은 사람을 뜻하죠. 다능인들의 흥미는요,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겹치는 중간쯤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다수는 동시 순차적 스펙트럼의 중간쯤,
어딘가에 위치하며 일생 동안 여러 지점을 오고 갑니다. 우리의 흥미는 때로는 일순간 사라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영원히 지속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서서히 희미해졌다가 몇 년 후에 다시 나타날지도 모르죠. 우리는 각각의 관심 영역이 한 방향을 가리키면서 결국 관련 직업으로 이어진다고 배웠습니다. 수직적 궤도 끝에 관련 직업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요, 다능인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수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좌우로도 이리저리 움직이죠. 관심사와 관련된 직업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요, 다른 분야에서도 색다른 방식으로 기술을 적용합니다. 음악, 미술, 영화, 법,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다양한 직업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림과 같은 다능인의 길은요, 이론상으로는 무작위적이며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실용적이에요. 저자의 과거 행적 중에 대다수는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유용했다고 합니다. 밴드 경험이 나중에 사업을 할 때 팀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기죠. 우리는 게으름뱅이일까 혁신가일까? 당신은 아마도요,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한 고정관념에 익숙할 것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한 가지 일에 전념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점을 지닌 게으름뱅이라는 인식이죠. 전문 지식은 중요하지만요, 미래의 성공과 직업적 행복감 혹은 사회적 공헌도를 가늠하는 단 한 가지의 요소는요, 아닙니다. 최고가 아니라는 것이 평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주가 많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전문가라는 의미다라는 말은 다능인들을 묘사하는 간결하진 않지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는 특정한 분야에서 필요 정도로 유능하며 창의력과 열정을 결합한 기술로 뛰어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뜻이죠. 전문가들이 단일 분야에 뛰어난 데 반해서요, 다능인들은 영역들을 혼합하고 그 교차점에서 작업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분야 간들의 관계성에 대한 더 깊은 수준의 지식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다능인만의 전문성인 것이죠. 다능인들이 특히 뛰어난 5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뛰어난 영역을요, 저자는 슈퍼파워라고 말했는데요. 슈퍼파워는 총 5가지입니다. 슈퍼파워 하나는 아이디어 통합, 그리고 두 번째는 빠른 습득력, 그리고 세 번째 슈퍼파워는 적응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슈퍼파워는 큰 그림 사고력이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슈퍼파워는요, 연관짓기와 통역하기입니다. 먼저 다능인들의 슈퍼파워 첫 번째입니다. 아이디어 통합. 문제 해결의 주체가 다양할수록 문제 해결의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다능인들은 토대가 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시각을 지니기 때문에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기에 훌륭한 위치에 있습니다. 즉, 다양한 문제 해결 주체들의 일체형인 것이죠. 두 번째 슈퍼파워는 빠른 습득력입니다. 지적 호기심은 다능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어떤 능력이든지 당신이 독학이나 정규 교육을 통해 정기적으로 새로운 것을 학습하지 않는다면 인지 능력이 약간 녹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가지고 연습한다면 학습 능력을 개발할 수 있으며 학습 속도를 높일 수 있죠. 이게 바로 다능인들의 자세입니다. 다능인들의 슈퍼파워 세 번째, 적응력입니다. 다능인들은 많은 상황과 역할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적응력은 불안하고 급변하는 경제 속에서 우리를 보다 탄력적이게 하죠. 다능인들의 슈퍼파워 네 번째입니다. 큰 그림 사고력. 다능인들은 각각의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더 큰 세계와 연결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요. 브레인스토밍을 즐기고요, 원대한 프로젝트들을 구상하며 상황을 더 좋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즉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죠. 다능인들은 세상의 여러 측면들을 배우면서요, 각 사안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며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광범위한 시각을 통해서 한 분야에만 정통한 전문가들이 놓칠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들을 발견할 수도 있죠. 그리고 선택이 다른 부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요, 더 설득력 있고 정보에 입각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다능인들의 슈퍼파워 다섯 번째, 연관짓기와 통역하기입니다. 다능인들의 다양한 경험들은요,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이어주는 능력을 갖게 했고요, 강렬한 호기심은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다능인들의 슈퍼파워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스스로 더 많이 탐구하고 여러 아이디어 사이의 연관성을 이끌어내며 더 큰 프로젝트를 생각하고요, 타인들과 더 많이 협력할수록 다능인인 당신의 슈퍼파워는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행복한 다능인의 인생을 위하여. 전문가로서의 성공에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요, 많은 것을 얕게 아는 것이 아니라 자원의 부족입니다. 세상에는 다능인을 위한 완벽한 단 하나의 직업은 없습니다. 예로요, 교육업에 종사했고 이제는 레스토랑을 오픈하려고 하는 건축 설계사를 생각해 보시죠. 만약 이 사람에게 그래서 당신의 직업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요, 아마 저는 건축 설계사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그는 자신의 관심사를 순체적으로 진행하는 명백한 다능인이죠.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자는 참여자들의 스토리에서 더 많은 것을 알아갈수록 그들의 만족감이 전적으로 직업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그들이 하는 일은 단지 방정식의 한 부분을 차지할 뿐이면서요, 그건 그들이 만들어 나가는 인생이라는 더 큰 공식에 맞춰져 있던 것이죠. 결국 중요한 건요, 돈과 의미 그리고 다양성이 당신의 인생이라는 전체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직업은 그 전체 목표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죠. 당신의 일은 각종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해 해야만 하는 끔찍한 것이 아니라요, 당신의 인생과 통합되고 그것을 지탱하는 힘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먼저 돈에 대해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요, 생활하고 성공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지만요, 그 액수는 사람에 따라 아주 다릅니다. 그 돈은 행복한 인생을 구성하는 한 가지 요소일 뿐이죠. 인생을 계획할 때 우리의 재정적 필요와 목표, 가치, 그리고 상황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다능인 기질을 뒷받침해줄 직업을 구축하는 데는 시간과 실험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동안 우리는 기본 생존 욕구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다음은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죠. 다능인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삶의 의미가 필요합니다. 어떤 활동이 의미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이 없지만 우리는 대개 느낌으로 그것을 알아요. 우리에게 의미를 가져다주는 활동을 구분하는 한 가지 방법은요, 우리의 왜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왜 그걸 하는지. 그것이 우리를 동기부여하고 움직이는 힘입니다. 왜를 알아내기 위해서는요, 과거 우리에게 의미를 주었던 일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 활동들이 무엇이었는지가 아니라요, 왜 우리가 그 활동을 즐겼는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의미의 5번째는 하나 이상의 왜를 가지거나 그 왜들이 서로 모순되어도 괜찮아요. 마지막, 다양성에 대해 생각해 보시죠. 직업에 관한 조언들은요, 대개 다양성에 대한 필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먼저 다능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일지라도 말이죠. 충분한 다양성을 갖춘다는 것은 여러 기술과 프로젝트를 적절한 빈도로 전환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다양성의 양은요, 사람에 따라 모두 다르고요, 한 사람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변합니다. 정답은 없는 거예요. 실험이 핵심이에요. 당신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요, 당신에게 만족스러운 정도의 다양성에 도달할 때까지 프로젝트를 더하거나 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태도나 마인드에 대해 설명했다면요, 파트 2입니다. 이제 어떻게 일하면 좋을까? 하우죠. 우선은 선택해야 된다는 중압감을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선택하지 않는 것 역시 선택이기 때문이죠. 저자는 행복한 다능인들이 대부분 다음 4가지의 직업 모델 중 하나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음은 다능인들의 4가지 직업 형태가 나옵니다. 직업 모델 첫 번째입니다. 그룹 허그 접근법. 다면적 일이나 사업이 돈, 의미, 그리고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직업 영역을 오가면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면적 일이나 사업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은 그룹 허그 접근법의 핵심입니다. 그룹 허그 접근법은요, 하나의 다면적 직업이나 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일하면서 여러 가지 분야를 넘나들며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카페 하나를 한다고 쳐보세요. 마케팅도 해야 되고, 제조도 해야 되고, 인력 관리도 해야 되고, 가게 관리도 해야 되고, 다양한 역할을 해야 되죠. 그룹 허그 직업을 찾거나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전략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근본적으로 융합적인 분야에서 일할 수 있고, 한 분야 내 다면적 틈새를 찾아낼 수도 있으며, 진보적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죠. 또한 단일 직업을 보다 다원적이게 만들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은 다능인들에게 적합합니다. 사업을 하는 데는 상품 개발부터 판매, 마케팅,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측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항상 다능인들에게 충분한 다양성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틈새 시장을 노리는 사업일 경우 특히 그렇죠. 르네상스 사업, 여러 가지 주제들을 정기적으로 오고 갈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이 생겨난 이유입니다. 즉, 하나의 사업 안에서 다양한 주제들이 통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직업 모델이에요. 슬래시 접근법. 파트타임과 일 사업을 하다가 아니면 다른 일 사업을 하다가 또 다른 일 사업하다가 점점 이렇게 계속 나눠서 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기적으로 오고 갈 수 있는 2개 이상의 파트타임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은 슬래시 접근법의 핵심입니다. 파트타임은요, 꿈같은 일자리예요, 이들에겐. 그리고 각 슬래시마다 당신의 인생에 특별함을 더하고 다른 방식으로 당신을 도전하게 만들죠.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슬래시 방식은 당신이 전문 분야에서 일하고 지치거나 아니면 지루해지는 일 없이요, 틈새 시장에 다가갈 수 있게 해줍니다. 슬래시 직업 모델은 풀타임 직장과 달리 유연한 스케줄을 선사합니다. 이는 많은 예술가들에게 적합하죠. 직업 모델 세 번째, 아인슈타인 접근법입니다. 저의 케이스예요. 이제 좋은 직장이나 사업이 하나 구축돼 있고요. 그 주위에서 맴돌면서 다양한 소규모 프로젝트들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생계를 완전히 지원하는 풀타임 일이나 사업을 하되 부업으로 당신의 열정을 추구할 만한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를 남기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은 아인슈타인 접근법의 핵심입니다. 아인슈타인 접근법에는 만족스러운 직업을 가지는 것이 포함됩니다. 자영업을 선호한다면 당신만의 만족스러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죠. 만족스러운 직업이나 사업은요, 즐거움, 충분한 수입, 그리고 여가 시간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아인슈타인 직업주의자들은 임금을 받는 직장과 열정을 쫓는 작업을 병행할 에너지를 각각 서로 다른 기술과 사고력을 요하는 두 영역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얻죠. 어떤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다면적 직업을 만족스러운 것으로 추구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다양성은요, 때때로 역효과를 낳을 수 있죠. 퇴근 후에 에너지를 유지하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접근법의 핵심 구성 요소는요, 재정 안정성이므로 우리의 수익성 좋은 기술들을 만족스러운 직업이나 사업으로 가장 잘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몇 년간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흥미를 가져도 괜찮습니다.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직업과 관련 없는 취미로 수년간의 연구가 필요한 분야를 위해 자신들의 열정을 쏟는 수많은 다능인이 있거든요. 직업 모델 네 번째는 피닉스 접근법입니다. 단일 분야에서 몇 달 혹은 몇 년간 일한 후에 방향을 바꿔서 새로운 분야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은 피닉스 접근법의 핵심입니다. 이 모델은 자신들의 관심사들을 한 번에 하나씩 탐험하는 것을 좋아하는 순차적인 반응인들에게 적합합니다. 피닉스 접근법의 경력은요, 많은 다양함을 제공하지만 다른 직업 모델과 조합함으로써 좀 더 다면적으로 만들 수 있죠. 피닉스 다능인의 진로는 외부에서 볼 때 산만하고 무작위처럼 보이지만요, 종종 공통의 외가 각각의 경력에서 깔려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만 알겠죠. 전환 단계를 만들기 적합한 시기는요, 당신이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직업을 바꾸기 전에 새로운 경력을 부업으로 시작해서 매끄러운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바꾸는 게 아니라요. 새로운 산업 분야로 진입하기 위해서 다음 중 아무거나 혹은 모두를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맥에 연락해서 일이 있냐 물어볼 수도 있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 인맥을 넓히거나 무보수로 일하거나 훈련받거나 당신의 전환 가능 기술들을 강조하는 거, 링크드인에 올려놓고 그런 게 있겠죠. 만약 당신이 독립적이고 자발적인 행동가라면요, 자기 고용 피닉스 형태인 연쇄 창업가를 고려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업 여러 형태를 말씀드렸는데요, 믹스앤매치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 모델만 선택하기보다는 원하는 대로 몇 년에 한 번씩 모델을 바꾸어도 좋으면서요, 혼합해도 좋아요. 모두 다 괜찮습니다. 단순히 구조와 시작점을 제공해서 자신의 많은 면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만족스러운 직업과 인생으로 해석해내는 방법을 찾을 수 있죠. 다음은요, 파트 3입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걸림돌, 그리고 이를 뛰어넘는 기술. 모든 것을 드러낸다는 게 항상 편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죠. 나만의 시스템 만들기. 생산성이란 우리를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생산성은 우리의 행복 그리고 자부심까지도 연관되어 있죠. 전문가의 초점을 맞춘 생산성에 관련 조언은요, 보통 하나의 엄격한 시스템을 따를 것을 주장하지만 다능인들은
유연한 접근법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저마다 모두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요, 서로 다른 당근과 채찍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함에 따라 우리의 생산성 전략들도 함께 진화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각각은 자신만의 맞춤 생산성 시스템을 설계 또는 재설계를 해야만 하죠. 정답은 없어요. 자신만의 맞춤 생산성을 스스로 설계해야 합니다. 다능인에게 생산성이란 일을 완수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올바른 일인지, 스케줄은 일을 완수하기에 적절한지 확실해야 하고, 언제 프로젝트를 포기해야 하며 언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도구를 활용해야 해요. 각 도구는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럼 변형하면 됩니다. 자신에게 맞게. 그 도구는 이 네 가지입니다. 무엇에 집중할지, 시간 만들기, 그만둘 때 알기, 일을 시작하기. 먼저 무엇에 집중할지입니다. 다능인으로 살면서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가진 잠재력 중에 어떤 것을 발전시킬지 결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아마도 한 번에 할 수는 없을 것이죠. 사실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분명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선택을 제한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선택들이 영원하거나 되돌릴 수 없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선택들은 쉽게 바뀌며 심지어 선택을 하자마자 바뀔 수도 있죠. 어느 특정한 길을 추구하고자 선택하는 순간에 무슨 일이 생길지는 미리 알 수가 없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요, 그냥 당신의 심장소리를 듣고 용감해지는 것 뿐입니다. 우선 지금은 선택해야 한다는 중압감을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하지 않은 것 역시 선택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신이 진행할 프로젝트를 고를 때 무언가 엄청난 약속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저 하나의 탐구나 시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관심사에는 호기심과 궁금함을 가지고 접근하되 즐겨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선택이라는 것은 무섭지만 그 선택들이 항상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 스스로에게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관심거리에 매진할 때 계약을 맺었다는 생각보다는 탐험을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이 어느 것에 집중해야 좋을지 결정함에 있어 관심거리를 두 개의 범주로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즉, 우선순위 프로젝트와 대기 중인 프로젝트로 말이죠. 포기한 거를 아예 나가리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대기 중인 프로젝트에 넣으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새롭게 탐험해 볼 것들이 생겼다면 대기 중인 프로젝트에 추가하면 됩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다면 틈새 시간을 활용하면 돼요. 단 너무 많은 시간을 틈새 시간으로 보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동시에 진행해도 좋고요,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것도 좋으며 그 밖에 비생산적인 것들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도구는요, 시간 만들기입니다.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창의력이 가장 샘솟는 시간대에 우선순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산성이 제일 높다고 글쓰기를 막 하시죠. 만약 일정이 허락하지 않는다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시간에 진행하는 것이죠.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까지의 시간을 만들거나, 아니면 잠자기 전까지 시간을 만들거나 퇴근하고, 아니면 점심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하면 되죠. 일하는 시간을 구조화하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다능인들은 유동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미리 일정을 계획하는 것을 선호하죠. 가끔은 특정 기간 동안 하나의 프로젝트에 몰입하는 것이 성과를 내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도구는 그만둘 때를 알기입니다. 다능인들은 너무 어렵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일이 너무 쉬워지기 때문에 그만둡니다. 더 이상 일이 도전적이지 않다면 흥미를 잃고요, 새로운 분야를 탐험해보고 싶어 하죠.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마무리라는 것인 외형의 종결 지점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다능인들은요, 애초에 얻고자 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 마무리를 하죠. 자신이 얻고자 했던 것을 얻게 되면요, 개인적인 종결 지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저항이란 있는 그대로를 유지하도록 하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힘이에요. 그것은 꾸물거림이나 자기 태만을 야기할 수 있죠. 개인적인 종결 지점과 저항을 혼돈하기 쉬워요. 둘 다 지루함이나 두려움, 불안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당신이 느끼는 것이 저항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종결 지점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은요, 당신이 이를 어떻게 느끼는지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게 저항이라고 느껴지면요, 꾸준히 해서 뚫고 나가야 되고요, 개인적인 종결 지점이라고 하면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도구인 일을 시작하기입니다.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을 아는 것과요,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꾸준히 시작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며 저항을 없애는 해결책의 도구들이 나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기, 다음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작은 활동 찾기, 상태 몰입 유도하기,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힘든 날을 위한 특별한 도구 3개도 나오는데요. 당신의 기다치를 낮춰라, 당신의 작은 승리를 추적하라, 기록하면서요. 아니면 함께할 친구를 만들어라, 크루들이 있겠죠. 어떤 시도를 하는.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한번 쉽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 불안,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묵직한 얘기입니다.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요, 경험 자원의 부족입니다. 우리는 다능이니 어떻게 지속 가능하고 다양한 경력을 쌓을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우리의 능력이나 존재를 알아주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회는 다능인들을 모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는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스스로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도 않고 맞지도 않은 경력에 머무는 것이죠. 저자는 여기서 총 3개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죄책감과 수치심 같은 불안함을 다루는 방법, 그리고 또다시 초보자가 되는 것에 대한 불안함을 다루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고가 아니라는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 죄책감과 수치심 같은 불안함을 다루는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당신은 다능인입니다. 그러므로 관심을 옮겨가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마음이 움직이는데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더 흥미로운 것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무언가를 떠나보내는 것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여 다른 환상적인 모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그곳에서 당신은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당신이 새롭게 탐험하게 될 모든 분야의 그 기술들을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당신이 하는 일은 곧 당신이 아닙니다. 변화는요, 당신의 정체성을 파괴하지 않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 당신의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직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대를 조절하세요. 지금부터 적당한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야 라고 접근하기보다는 한번 시도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고요. 당신이 그것에 끌리는지 보는 편이 더욱 건설적일 것입니다. 다음은 또다시 초보자가 되는 것에 대한 불안함을 다루는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시작 단계에서는 평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무언가를 잘하지 못하는 과정은요, 잘하고 또 훌륭히 할 수 있게 되기까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 없어요. 애니메이션 어드벤처 타임에 나오는 강아지 제이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무언가에 서투른 것은 앞으로 잘할 수 있게 되는 첫걸음이다. 그리고 당신의 작은 승리를 계속 추적하세요. 예를 들면 당신의 작은 승리를 일기에 기록하여서 이를 알아주고 스스로 격려해주는 것이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작은 승리들을 추적하는 것이 당신이 기운을 차리고 계속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조금씩 자주 일하세요. 더 짧은 시간 동안 더 자주 일하면 새로운 정보가 당신의 뇌와 신체의 기억 속으로 더 빨리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또 짧은 시간 동안 일을 하는 것은요, 당신이 너무 좌절하는 것을 막아주죠. 마지막으로요, 당신 스스로에게 친절해지세요. 조심스럽게 인내심을 가지고 당신의 작은 승리를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꺾지 않도록 노력하고요, 자주 상을 주면서요. 다음은 최고가 아니라는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을 순서대로 공유 드릴게요. 일단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최고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효과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당신의 일이 아니라 최고가 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자기가 가진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사실 최고가 되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당신이 한 분야에 당신의 인생을 바친다고 하더라도요, 당신이 그 분야의 최고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항상 당신보다 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누구보다 더 잘하는 것을 목표로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대항을 한다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당신 스스로를 남들과 비교하고 판단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죠. 당신의 기술을 전문적으로 유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는 편이 여러분의 인생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것은 브랜딩의 문제일지도 몰라요. 연결점들을 실제로 드러내고 당신이 감명을 주고자 하는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이 이 가치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표현해야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기 전에 당신은 전문가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체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남들이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세상의 진정한 전문가에게 배지를 달아주고 아마추어들은 가짜라고 폭로하는 국가 전문가 협회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양함, 당신을 유일하게 하는 것. 당신의 유일함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단지 내면이 이끄는 것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 결국 당신의 다재다능함을 지속할 수 있는 인생을 구축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번창하고 탁월함을 세상에 드러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돈, 의미, 그리고 다양성을 얻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을 의미하죠. 어떤 다능인들은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룹 허그 직업에 자신의 관심사를 결합한 돈, 의미, 그리고 다양성을 얻어내요. 아니면 어떤 다능인들은 여러 개의 파트타임 직업이나 서로 상당히 다른 사업을 운영하면서요, 자신들의 직함 사이에 많은 슬래시를 소유하죠. 어떤 아인슈타인들은 하나의 직장이나 사업을 통해서 자신들의 경제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경제적인 걱정 없이 관심 분야를 탐험할 때 가장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몇 년마다 웅장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피닉스들은요, 이 친구들은 다른 분야로 전향하기 전에 한 분야를 깊게 하는 것을 좋아하죠. 물론 이런 직업 모델 사이를 자유롭게 바꾸거나 섞여 있는 혼합된 형태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험하고 반복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세요. 당신의 직업이고요, 당신의 인생입니다. 당신의 다재다능함을 이끌어내라. 이거의 또 다른 의미는요, 당신의 끝없는 호기심과 진척을 이루고 싶은 당신의 열망 간의 균형 잡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나만의 기술 도구함을 구축하는 것이죠. 당신의 선택이 옳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 스스로에게 당신이 되고 싶어하는 모든 것이 되도록 허락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저자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이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서 뭔가 큰 위안이 됐어요. 아,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이게 틀린 것은 아니구나 라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을 보시고요, 여러분의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좋은 책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르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